기막힌 정책을 4개나 제안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국회도 장악을 하셨고 정부도 장악을 하셨는데 뭘 망설이십니까? 저는 사실 자나깨나 내가 어떻게 돈을 벌까? 내가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번 영상은 제가 한번 공익을 추구해 봤습니다. 재능 기부를 한 거죠. 너무 뿌듯해. 이런 맛으로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것인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무려 3주 동안 저랑 같이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는 선착순 챌린지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챌린지는 그냥 제가 강연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포맷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기본 자산 배분 전략, 초과 수익을 노리는 푸더문 전략까지 제가 여러분 숙제도 내드릴 거고 피드백도 해드릴 겁니다. 이번 6월에만 열리는 선착순 챌린지입니다. 딱 3주만 집중해서 저랑 같이 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이재명 시대가 왔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핵심 정책 4개를 제안하려 합니다. 추가 예산도 별로 필요 없고요. 효과는 100% 보장입니다. 일단 대통령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산 추가 없이 직방인 경제전략 4개를 제안합니다. 이제 국회도 장악하셨고 대통령도 되셨으니까 그냥 실행만 하시면은 됩니다. 전임자분은 이름이 뭐였더라? 벌써 까먹었네. 그분은 제가 설명해도 경제를 이제 잘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님은 3프로 TV 인터뷰에도 봤는데 경제, 금융 이런 데 굉장히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정도 알아보면 됐겠지? 네, 그럼 정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생아 기본 자산 전략입니다. 저출산 예산이 지금 1년에 50조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한 20조 정도만 돌려가지고 신생아 1억을 주는 겁니다. 참고로 20만 명이면 20조거든요. 그리고 이 1억을요, 60년 동안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는 연금 자산으로 활용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60세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살다가 죽으면은 그 돈은 국고에 환원하고 다음 신생아 자원으로 쓰면은 됩니다. 저도 사실 이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10%가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3억 원이 좀 아까워가지고 제가 후보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책을 이렇게 드립니다. 참고로 1억을 가지고 우리가 연봉리 6%로 불리면요, 60년에 그 돈이 33억이 되어 있고 7%면 58억, 그리고 8%면은 100억이 됩니다. 물론 60년의 돈의 가치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가치는 이거보다 떨어져 있겠죠. 아무튼 예를 들면은 연봉리 7%, 58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의 3%를 매년 연금으로 쓴다 하더라도 연 1.7억을 뺏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하죠. 상당합니다. 현재 정책은요, 저출산 해결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산이 2006년에 생겼다고 하거든요. 2조로 시작했다가 지금 뭐 거의 50조까지 와 있거든요. 17년이 지났는데 근데 출산율은 1.08에서 0.7, 3분의 2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효능이 없었다는 거죠. 저는 근데 그걸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뭐 양육수당 월 70만 원, 뭐 육아 관련 바우처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를 준다고 해서 애를 원래 안 낳을 사람이 애를 낳겠습니까? 와, 개이득! 나 애 낳으면 70만 원 준대. 나 애 낳자. 이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애를 낳을 사람이 애를 안 낳을까요? 그렇지도 않잖아. 나 정말 애 낳고 싶어 하면은 70만 원 주던 말든 애를 낳습니다. 이것 때문에 좌지우지가 되지가 않거든요. 이거 찔끔찔끔 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뭐 그냥 한 달, 두 달 후에 어영부에 다 써버리면 그 돈은 돈나는 겁니다. 그렇죠. 참고로 제 제안이 출산율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확률은 있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요, 지금까지의 정책은 출산율을 올리지 못했다. 이거는 그냥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 제안은요, 이 신생아의 노후 완벽 보장이라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반면 지금 예산은요, 출산율도 못 올리는데 장기 효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뭐 기저귀 몇 개 사고 50만 원 어영부영 쓰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딴 걸 뭘 하냐 이런 겁니다. 저는 이런 거 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50조 중에 20조만 좀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을까. 추가 예산 안 들어갑니다. 네,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아니 손실이 이렇게 크고요, 아무 효능이 없는데 좀 딴 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쵸? 교육은 어마어마하죠. 기본소득보다 재원도 훨씬 덜 필요하고요. 그냥 있는 예산을 좀 돌리면 됩니다. 50조 있는 거를 그중에 20조 돌리면 돼요. 그리고 노후 복지 예산이 절감이 되죠. 60년 후부터면은 노인 연금 복지가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 안정, 정신 건강 효과가 있죠. 아, 나는 이제 자산이 있고 확실한 노후가 보장되어 있다. 그럼 사람이 확실히 좀 더 덜덜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노후 불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창의적인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창업을 한다든지 예체능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능하고요. 부모들도 걱정이 없죠. 아, 제가 나중에 뭐가 되려면 참 60세부터 연금 주지.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 국민의 투자와 금융 IQ가 급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냐면 이게 내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거를 DC형으로 투자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이게 내 돈이 되는 거고요.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을 당연히 의무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고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걸 직접 굴리게 되는 겁니다. 네, 문제점이 있다. 거의 다 반박이 가능합니다. 일단 자기 예산이 삭감되는 징징거리는 공무원들이 분명히 있겠죠. 왜냐면 50조 중에서 20조를 딴 데 쓰는 거니까요. 자, 이럴 때는요, 그런 하찮은 사람들과는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혐오스러운 눈빛을 던지고요. 이렇게 던진 다음에 손짓 한 번으로 나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믿습니다. 이상 조달 문제는 이미 얘기를 했고요. 기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 것인가? DC형으로 직접 투자 원칙이 저는 맞는 것 같고요. 의무 교육 등으로 학교부터 빡세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 그리고 물론 자산 배분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성립을 하고 강제성을 어느 정도는 좀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채권, 실물자산, 외화 등으로 자산 배분을 강제화해야 되고요. 뭐 테슬라 100% 올인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1억이 그럼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 되게 자산 배분을 하되 투자하는 사람이 조금 본인의 아이디어를 넣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명성 문제는요, 모든 개인이 실시간 포트폴리오로 확인 가능하게 그렇게 IT 시스템을 만들면 되고요. 그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좀 가장 해결하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예를 들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25년에 애난 사람들이 우리는 1억 못 받아요? 빽빽빽빽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유일하게 좀 고민이 필요한데 GPT가 이거 알려줬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예, 그거는 이제 대통령님이 하시면은 됩니다. 이런 고민 정도는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한전 말입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순손실이 총 29조 원이더라고요. 잉여 전력이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하는 거를 제안해 드립니다. 흑자 전환 우리 가야죠. 참고로 여기 나오는 그 수치는요, GPT가 만든 거기 때문에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일단 전력 회사는 피크 사용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잉여 전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가장 많이 쓸 때를 대비해 가지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늘 그렇게 피크가 와가지고 전력을 많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은 우리가 자기 때문에 전력을 별로 안 쓸 겁니다. 그래서 GPT-WAL 연간 잉여 전력량이 약 117에서 164 테라와트 아워라고 하나요, 이거를? 네, 그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참고로 2025년에 비트코인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이 160 테라와트 아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있는 잉여 전력을 다 돌리면은 지금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전력만큼의 전력을 채굴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160 테라와트 아워를 투입한다고 하면은 헉스 비트코인 시장의 절반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기존 전력이 160인데 우리도 160을 갖다 대면은 총 320이 되잖아요. 그 중에 160이 우리 거니까 한전이 절반을 먹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게 지금 1년에 비트코인이 32만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력을 많이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1년에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총량은 32만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절반을 한전이 할 경우에는 그것의 절반 16만 개를 먹을 수가 있어요. 현재 가치로 22조 원 정도 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가치도 점점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중에 절반은 전략 자산으로 삼고 나머지는 매도해가지고 현금을 충당을 하면은 됩니다. 근데 제가 사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원래 정치인들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저도 거짓말을 한번 했습니다. 일단 아식이라는 걸 사가지고 채굴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 투자 좀 해야 됩니다. 네, 참고로 어떤 사람이 한전에 물어봤더라고요. 이제 비트코인 채굴하면 안 되냐 하니까 그 어떤 담당자가 한전법에 의거해가지고 전기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 블라블라블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법을 바꿔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담당자의 근무 태만으로 해임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투자가 필요하죠. 아식을 대규모로 사가지고 요즘 GPU를 안 합니다. 아식으로 하고요. 채굴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GPT를 물어보니까 160 테라와트 아워를 돌릴 정도 채굴장을 만드는데 80조 원 정도 이 아식 기호 기계를 570만 개인가 사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가격으로는 16만 개를 채굴해가지고 22조 원 회수가 가능한데 이제 기타 비용까지 어쩌고 저쩌고 다 감안하면은 ROI가 한 20에서 25%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높아지면 ROI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좋은 게 기존 채굴자들은요 전기를 사가지고 채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전은 잉여 전력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전력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생산하는 비트코인이 현저히 쌀 거거든요. 전력 투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나머지 채굴자들을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비싼 전력을 가지고 채굴을 하는데 한전은 이미 있는 전력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물론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하면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아무튼 1년 파이는 32만 개인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을 한전이 먹을 수 있으면은 개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80조 원이 좀 세기 때문에 추경 10조 정도만 먼저 하고 점진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하면은 됩니다. 이게 지금 뭐 부탄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전력을 굴려가지고 비트코인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다 돈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민간 채굴자들도 전력을 사가지고 채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되니까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전이 와가지고 그 전력을 그냥 공짜로 받아가지고 쓰면은 개이득. 야, 이거 전 세계를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은행의 현 자산 배분은 저는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계자를 빨리 처벌해버리고요. 금과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야죠.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은행 자산이 550조인데 그중에서 90% 이상이 쓰레기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96%인데요. 보면 여기 증권, 해외 국채가 대부분일 거거든요. 83.6%, 해외 예치금 이것도 채권이잖아. 4.5%. 뭐 요거는 그렇다 치고 뭐 여기 국고채 이런 것도 1.6%이고요. 뭐 통화 안정증권 이게 뭐야 도대체 전부 다. 지금 다른 중앙은행들은요 미친듯이 금을 사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은행은 100% 확률로 가치를 쫙쫙 잃어버리는 해외 국채 아마도 거의 미국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 자산을 선언했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퍼스트 달러 시대에 금과 비트코인이 없으면은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도 추가 예산이 필요 없이 그냥 있는 자산만 적절히 좀 금과 비트코인에 재배분을 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눈치가 보인다고요. 무역 딜을 이번에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당신들도 금이 많고 비트코인을 모으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금만 할게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채 다 파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만 할게요. 그리고 설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잘 먹히는 핑계가 있죠. 남들도 다 하잖아요.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2011년부터 중앙은행이 실제로 금을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이게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400톤, 600톤, 800톤하고 2022년부터 확실히 매수액이 더 늘었어요. 24년이 요 정도 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들이 매년 1000톤 이상의 금을 사고 있는데 한국은행은요 2012년에 한 번 100톤을 사고 그 후에 1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나쁜 놈들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외환 보유액 편입 심중이야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 하는 식으로 결론이 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담당자도 최소 해임을 하고 3대에 걸쳐서 불이익을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악하고 나쁜 사람입니다. 자, 네 번째, 신생아 기본자산을 만들면 기금이 생길 거고 국민연금도 있고 KIC도 있고 연기금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 자산의 95% 이상은 해외 투자로 가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수출만 외화벌이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1조 달러를 자본 수출을 한다. 7% 수익률이 낮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시세 차익이 될 수도 있고 배당이 될 수도 있고 이자가 될 수도 있겠죠. 700억 달러 외화벌이를 그것도 복리로 하는 겁니다. 이 돈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돌리기보다는 빨리 해외로 내보내가지고 돈도 좀 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처럼 경제 식민지도 좀 만들고 주요 자원도 좀 사놓고 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공 자금은 그냥 주로 투자할 때는 해외로 가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외화를 벌어 와야죠.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있는 자산을 리밸런싱 하면 되고요. 추가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실 산업공사 할 때 에이 저 상놈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수출하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Way of 양반은 자본 수출
입니다. 자, 그래서 기막힌 정책을 4개나 제안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국회도 장악을 하셨고 정부도 장악을 하셨는데 뭘 망설이십니까? 그렇죠. 신생아 기본자산 1년 겨우 20조로 걔들 노후 문제까지 다, 그러니까 대가 아니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전 비트코인 채굴, 전력은 남아 도는데 그걸로 비트코인을 만들고 전략자산화, 현금화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살짝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한국은행, 금과 비트코인을 안 사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남들 하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남아도는 자본은 최대한 해외 투자를 해야죠. 시세 차익, 배당, 이자, 자원, 영향력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사실 자나깨나 내가 어떻게 돈을 벌까? 내가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번 영상은 제가 한번 공익을 추구해 봤습니다. 정말 재능 기부를 한 거죠. 너무 뿌듯해. 이런 맛으로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것인가? 물론 다음 영상부터는 다시 돈 좀 굴려봅시다. 본업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도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직원, 그 공익 이런 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어울리지도 않게. 네, 굉장히 유익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고 손실은 길게 수익은 짧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몇 가지 기술만 알아도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산 배분 전략 하나만 더해도 크게 애쓰지 않아도 장기 우상향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식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기회들이 보이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안정적인 기본 자산 배분 전략, 초과 수익을 노리는 후더문 전략까지 무려 3주 동안 저랑 같이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는 선착순 챌린지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챌린지는 그냥 제가 강연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포맷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숙제도 내드릴 거고 피드백도 해드릴 겁니다. 3주 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번 6월에만 열리는 선착순 챌린지입니다. 딱 3주만 집중해서 저랑 같이 해보시죠.